126번이고요. 문제를 읽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항상.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질문을 알아야지 답을 하지. 첫 장이 30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등비 수열이 있습니다. AN이라는 등비 수열이 있대요. 그리고 자, 수열 BN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AEN이래. 오호? 이때 이 등비 수열의 공비를 말해달라고 했거든. 자, 봐봐. 그럼 BN이라는 이 수열을 내가 진짜 나열해 볼게. 1 넣으면 B1, 2 넣으면 B2, 3 넣으면 B3 이렇게 쭉 쓰겠죠? 됐죠? 나열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B1은 누구랑 같다? A2랑 같다. B2는요? A4, B3은요? A6이랑 같다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너는 A2를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A2 누굽니까? 첫 장이 30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등비수열이죠? 맞아요? 그럼 이 등비수열 AN을 내가 한번 순서대로 써보면 첫 번째 항 32, 두 번째 항은요? 마이너스 16이요. 세 번째 항은요? 8이요. 네 번째 항은 마이너스 4요. 다섯 번째 항은 2요. 여섯 번째 항은 마이너스 1이요. 해서 쭉 또 쓰겠죠? 왜?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되는 등비수열이잖아. 그럼 이때 A2가 누군데? 마이너스 16. A4는요? 마이너스 4. A6이죠? 여섯 번째 항 누군데요? 마이너스 1인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써져 있는 숫자들을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네요. 무슨 수열입니까? 등비수열이네요. 공비가 몇인데요? 네, 그래서 공비는 몇이었다? 4분의 1이었다. 끝났습니다. 됐죠? 이거를 일반항을 써서 표현하는 과정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냥 우리 나열해 보면 돼. 그냥 이게 끝이야. 직관적으로 가세요. 됐죠? 이게 되셔야 나중에 식을 이용해서 푸는 것도 어렵지 않게 납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직관적으로 먼저 이렇게 봤어요. 자, 168페이지로 갈 거고요. 1133번입니다. 자, 이 문제를 혹시 질문하셨다면 사실상 고1 과정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나머지 정리입니다. 나머지 정리. 우리 고1 때 공부했던 거 나머지 정리 기억나요? 네. 나머지 정리가 뭐죠? 나머지 정리가 뭐죠? 나머지 정리가 뭐죠? 나머지 정리가 뭐죠?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어요. 그걸 정리해놨어. 그래서 나머지 정리야. 뭐냐면 자, fx라는 다항식이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 x-a로 나눌 거야. 그러면 나눴으니까 몫이 뭐라고 나오겠지? 나머지가 나올 겁니다. 당연히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상수로 표현할 거라고. 그럼 이때 너한테 물어보는 건 야, fx를 x 빼기 a로 나눴을 때 이 나머지를 내가 말하고 싶어.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등식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돼. x에 누구 대입한다? a를 대입해주면 fa는 이거 a 넣으면 0 돼서 없어지죠? 누구만 남는다? 나머지만 남는다. 이게 나머지 정리야. 그래서 x 빼기 a로 나눈 나머지 x에 a 넣어. 나오는 값이 나머지야.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 x에 1 넣어. 그거 대입해서 나온 값이 나머지야.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 x에 누구는 값? 마이너스 2는 값. 그게 나머지라고. 해서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빠르게 알 수 있도록 그냥 정리해 놓은 거야. 끝. 그러면 다시요. fx라는 다항식이 있는데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이래. 그럼 첫 번째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가 누굴까? 라고 하면 f 함수의 누구는 값? 마이너스 1는 값. 얘가 나머지라고.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는 f 함수의 누구는 값? 1는 값. 얘가 나머지라고.
마찬가지 f에 2 넣어서 나오는 값 얘가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라고. 이게 나머지 정리. 그러면 자 f-를 쓸 수 있잖아요. 마이너스를 대입합니다. a 빼기 1이네요. 1는 값 a 플러스 3이네요. 2는입니다. a 플러스 8이 되겠죠. 이 세 개 값들이 뭐야? 순서대로 등비수열이라고. 그럼 세 개 숫자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입니다. 이제 뭐해? 등비 중앙 표현 쓰면 되겠죠. 어떻게 해요? 가운데 있는 항의 제곱이 a 플러스 3의 제곱이 양끝 곱한 값이랑 같아요. a 빼기 1, a 플러스 8 곱한 값이랑 같아요. 양변에 루트 씌워서 우리가 얘를 기하평균이라고도 읽었잖아. 끝. 그러면 루트 안 씌우고 그냥 제곱값으로 봅니다. 전개하면요. 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9는요. 우변 전개합니다. a제곱 더하기 7a 마이너스 8 되겠죠? a제곱 없어지고요. 6a 넘어가면 a 마이너스 8 넘어가면 17이 되겠네요. 그래서 a는 17이었다. 됐죠?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a가 17인 걸 알았습니다. 우리는 뭐가 궁금했니? fx를 x 더하기 2로 나눈 나머지 궁금했죠? 다시 나머지 정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하려는 값은요. f의 마이너스 2는 값이요. 그럼 x 자리에 마이너스 2 넣으면요. 4 마이너스 4 플러스 a 17이죠. 그래서 17이 답입니다. 끝. 됐죠? 마무리하시면 돼요. 나머지 정리 그리고 등차 중앙 표현 두 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지금 배웠던 수열만 갖고 얘기하진 않을 거야. 고1 때 배웠던 그리고 1, 2단원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계속 결합돼서 나올 수 있어요. 보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볼 때마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17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45번입니다. 짠. 145번입니다. 짠짠짠짠짠. 문제 보시면 등비수열이라고 말해줬습니다. 등비예요. 그렇구나. 첫째 항 1이구나. 두 번째 항 2분의 1, 세 번째 항 4분의 1, 네 번째 항 8분의 1이구나. 공비가 몇이었을까? 2분의 1인 거 말 못하면 환장하는 거고. 우리는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더한 값이 1.9999보다 커지는지 말해주세요 했죠?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는 여기네요.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더한 합인지입니다. 몇 번째 항? 몰라? 그럼 뭐라고 해? n번째 항이라고 할게. 됐습니다. 그럼 다시 등비수열에 SN이 필요한 상황이죠. 자, 등비수열 합구하는 공식 말해볼까요? R-1분의 첫 번째 항 R의 N제곱 마이너스 1 됐나요? 다시 써볼게요. R-1분의 첫째 항 R 한개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아니면 1-R분의 첫째 항 1 빼기 R의 N제곱 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쓸래요? 라고 하면 편한 거 쓰시면 됩니다. 자, 다시 볼게요. 공비가 몇이었죠? 2분의 1이었죠? 그럼 이왕이면 여기다 쓰는 게 좋을 거야. 왜? 그래야 분모가 양수니까 부 안 틀려. 그러면 넣어서 써봅니다. 등비수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은요. 1-2분의 1 분의 첫째 항 1이니까 안 써도 되겠죠? 1 빼기 2분의 1의 n제곱. 이게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지금 등차 수열의 합을 의미해요. 이 값이 1.9999보다 커질 때 그때 n값의 범위를 말해 봅시다. 인 거네. 됐죠? 자, 넘어가서 정리합니다. 분모는 지금 2분의 1입니다. 맞아요? 분모에 2분의 1이 있습니다.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2, 1 빼기 2분의 1의 n제곱. 얘가 1.999보다 클 때. 정리하겠습니다. 요거 전개하면요. 2 빼기 2분의 1의 n-1제곱이 1.9999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지수법칙 이거 곱해주면 2분의 1이 n 빼기 1개.
이 하나 약분되니까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요. 마이너스인 거는 오른쪽으로 1.9999는 왼쪽으로 띵 넘겨주면 자, 좌변은요. 0.0001 남을 거고요. 우변은요. 2분의 1에 n-1제곱 남을 겁니다. 됐죠? 사실상 여기까지 나온 다음에 여러분들은 2분의 1에 거듭 제곱해서 얘 누구야? 만분의 1이죠? 얘보다 작아질 때를 말할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하지 말래. 로그 이 값을 줬거든. 아, 그러면 뭐야? 로그 값 이용해서 표현하면 되겠구나. 양변에 뭐 할까요? 밑이 10인 상용 로그를 취합니다. 양변에 상용 로그를 취합니다. 그러면요. 좌변부터 갑니다. 로그 0.0001이죠. 참고로 얘는 만분의 1입니다. 1, 10, 100, 1000, 만분의 1. 됐죠? 0, 맞나? 맞죠? 네. 그 다음 2분의 1이죠. 로그 2분의 1의 n-1제곱이요. 됐음?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표현 로그 만분의 1, 로그 10의 몇 제곱? 마이너스 4제곱. 됐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우변 봅니다. n 빼기 1 앞으로 날아갈 거예요. n 빼기 1 앞으로 날아갑니다. 그럼 남은 건 로그 2분의 1이죠? 그럼 남은 건 로그 2의 마이너스 1제곱 남는 거죠? 이 마이너스 1도 앞으로 뿅 뽑아서 곱한 형태로 쓸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로그 2가 몇이었어요? 0.3이었어요. 그럼 우변은요? 마이너스 0.3에 n-1을 곱한 것만 남겠네. 그럼 다시 써보면 마이너스 4가 크죠? 마이너스 0.3에 n-1 곱한 값보다.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고요. 0.3을 나눕니다. 그럼 0.3분의 4가 뿅뿅 바뀌죠? n-1. 됐음? 당황하지 마세요. 분모 분자에 10을 곱해주면 3분의 40으로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까지 넘겨주면 n의 범위 말할 수 있죠. 3분의 43이네요. 됐음? 자, 참고로 3분의 43, 14점 얼마네? n에 누가 오면 돼? 15 이상이 오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처음에 오는 건 몇 번째 항? 15번째 항. 됐습니까? 해서 마무리하면 돼요. 자, 그러면 사실상 이 문제는 등비수열 얘기는 딱 여기서 한번 나오고 끝나. 그럼 다 뭔데? 푸든식 푸는 거야. 됐어? 거기에 1단원 상용 로그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계산이 복잡할 때 로그를 취해서 푼다고. 그냥 이 얘기한 게 끝이야. 수열 얘기는 요게 답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 건 지금 수열 공부 열심히 했다고 해서 문제를 다 풀까요? 힘들 수 있어요. 1단원 이야기들 혹은 고1때 과정들이 같이 있어야 되니까 나올 때마다 익혀주시고 안 되면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171페이지입니다. 두 문제 보입니다. 149번. 자, 질문하신 분. 이거 질문하신 분 있을 거야. 질문하신 분. 좋아요. 등비수열입니다. 무슨 수열이요? 등비수열이요. 그리고 나서 관찰해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더한 게 누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더한 게 누구? 나왔죠? 그리고 너한테 물어본 건 요겁니다. 첫 번째 항부터 24번째 항까지 더한 값. 다시 등비수열 더한 값입니다. 등비수열 합구하는 공식 얘기해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얘를 보면서 말할 수 있죠. 얘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네 번째 항까지 더한 거지. 그럼 등비수열 합구하는 공식 S4를 말하면 되겠네요. 등비수열 첫 번째 항 누군지 모르니까요. A. 공비 누군지 모르니까 R로 설정하고 이야기 바로 할게요. R-1분의 첫째 항 공비 항 4개 썼죠? 빼기 1. 이게 5인 상황. 끝. 됐죠? 자, 두 번째 쓸 겁니다. 여기 5, 6, 7, 8 더한 게 10이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쓸까라고 하면 굳이 이거 쓸 필요 없어. 이 둘이 같이 더해서 써. 그럼 뭔데? 첫 번째 항부터 8번째 항까지 더한 값이 몇이다? 15다.
됐죠? 그러면 S4 S8 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항부터 여덟 번째 항까지 R-1분의 첫 번째 항은요? A겠죠? 동일하게. 항이 8개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몇이었다? 15였다. 됐죠? 그리고 마지막 문제에서 물어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항부터 24번째 항까지 합이죠. S24를 구해야 되네요. R-1분의 첫째 항 공비 항개수 24개 마이너스 1. 됐죠? 난 이거 구하면 되는 상황. 그러면 이 두 개 알고 있으니까 얘를 구해야 돼. 구할 수 있어요. 대신 이때 인수분해 공식 이게 나왔어야 되지 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 제곱 빼기 1은 A 빼기 1하고 A 플러스 1 곱한 거야. 뭐 이런 거. 아니면 A 세제곱 빼기 1은 A 빼기 1에 A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이야. 이런 거. 그냥 고1 때 배웠던 인수분해 공식만 알고 계시면 돼. 왜? 보여야 됩니다. R 8제곱 빼기 1이죠. 얘 보여야 됩니다. 얘는요. R 4제곱 빼기 1, R 4제곱 플러스 1. 합차공식 인수분해 가능하다고. 그럼 다시 써보면 R-1분의 A R 4제곱 빼기 1에다가 R 4제곱 플러스 1을 곱한 거야 라고 쓸 수 있죠. 그럼 얘가 누군지 알죠? 몇이었어요? 5였습니다. 5에 R 4제곱 플러스 1을 곱한 값이 15라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R 4제곱이 R 4제곱 플러스 1이 3이라는 거고 R 4제곱은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뿅. 됐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면 다시요. 보여야 됩니다. R 24제곱 빼기 1 보여야 됩니다. 참고로 천천히 쓰면 이렇게 되죠. R에 8제곱에 세제곱 빼기 1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세제곱 마이너스 1 인수분해 공식 R-1분의 첫째 항 R 8제곱 빼기 1에다가 곱하면 되겠죠? R에 16제곱 더하기 R에 8제곱 더하기 1입니다. 됐죠? 그러면 자 다시 얘 알고 있죠? 15였잖아요. 그럼 얘는요 15에 곱하면 됩니다. R의 4제곱이 2니까요 8제곱은 4요 16제곱은 16이요. 됐음? 16 더하기 4 더하기 1 곱하면 되네요. 그래서 15 곱하기 21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몇이에요? 315인가요? 끝. 마무리하시면 돼요. 이게 다야. 자, 그래서 모를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정리하시면 돼. 그리고 예전에 혹시 등차 수열에서 얘랑 비슷하게 나온 게 있었을 때 했던 얘기를 기억하신다면 등비 때도 비슷한 게 나오니까 내가 도와줄 거야 라고 말했을 거야.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렇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측으로 넘어가면요. 152번이죠. 152번입니다. 146번 안 됐어요, 혹시? 146번. 해결된 거예요? 해결됐어요. 네. 자, 152번입니다.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SN이고요. SN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음.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주어졌음. 기억 볼게요. 옳은 거죠? A1 구하래요. 그럼 여기 n자리에 누구 넣을까? 1 넣을까? 몇인데요? 맞네요. 됐죠? 야호. 됐음? 자, 두 번째입니다. 일반항을 말해줬습니다. 맞아요? 자, 잘 봐봐. 우리 여기 n자리에 1 넣으면 뭐 나와야 돼? 첫 번째 항 2 나와야 되지. 맞아? 1 넣어봐. 2 나와? 나오네. 그럼 2 넣으면 두 번째 항 나와야 되지. 3 넣으면 세 번째 항 나와야 되지. 맞아? 그럼 우리 이 n번째 항을 구하는 과정을 SN을 갖고 말할 수 있죠. 다시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값을 알면 특정 n번째 항 값을 알 수 있잖아. 어떻게 하면 돼요? SN에서 S
n-1을 빼주면 됐음? 그러면 얘가 n번째 항이잖아. 받아들여? 대신 중요한 게 있지. n자리엔 누가 온다? 2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 자연수만 옵니다. 맞아? 왜? 첫 번째 항 여기서 못 찾아내. 두 번째 항부터 찾아내. 그래서 첫 번째 항은 1름값 그냥 말하는 거야. 꼭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SN이 주어져 있으니까 쓰겠습니다. 3의 n제곱 마이너스 이게 SN이요. 그럼 Sn-1은 n자리에 n-1 넣어서 말하면 되겠죠? 요렇게요. 계산해 주시면 3의 n제곱 빼기 3의 n-1제곱 되겠네요. 자, 공통인수 앞으로 묶어냅시다. 3의 n-1을 앞으로 묶어낼게요. 남은 건 3-1이겠죠? 다시 쓰면 2 곱하기 3의 n-1제곱이요. 됐습니까? 받아들여요? 얘는 몇 번째 항? n번째 항. n이 몇일 때? 2 이상일 때. 됐습니까? 받아들여요? 그럼 선생님, 얘는 두 번째 항부터 말하는 거잖아요. 맞아, 두 번째 항부터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따로 말해야 돼. 첫 번째 항이 누구였다? 1름값 2였다. 됐음? 해서 우리는 원칙적으로는 따로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1을 넣어봤더니 몇 나와요? 얘가 나오네요. 그럼 굳이 따로 얘기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1을 넣어서 나오는 값이 같은 게 확인이 되면 그때는 그냥 첫 번째 항부터 규칙 갖는 등비수열이야 라고 그냥 쓴다는 거임. 그래서 니은 결론 맞는 말이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항 더한 값이에요. 첫 번째 항, 세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더한 값입니다. 자, 일단 어려울 수 있어요. 얘 때문에 질문했을 거야 아마. 그럼 첫 번째 항 누군지 말하면 되잖아. 우리 일반 항 구했으니까. 첫 번째 항 누군데? 2요. 됐죠? 세 번째 항 말하면 되잖아. n자리 3 넣으면 되죠? 2 곱하기 3의 제곱. 됐죠? 다섯 번째 항 누군지 말하면 되잖아요. 2 곱하기 3의 4제곱. 됐지? 이 세 개 모함값, 더함값 말하면 되겠죠? 그럼 나 이거 진짜 다 계산한 다음 더해서 비교해 볼까? 할 수도 있지만 다시 보세요. 나는 지금 이 세 개를 더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써져 있는 숫자 3개를 더합니다. 얼마 곱하면 되죠? 3의 제곱이요. 얼마 곱하면 되죠? 3의 제곱이요. 그럼 이때 내가 쓴 이 3개의 숫자도 무슨 수열? 등비수열 아니야? 들었어요? 뭔 얘기했어요? 괜찮아요? 그럼 잠깐만. 네가 구하려는 이 숫자 3개도 무슨 수열? 등비수열이잖아. 그럼 너 등비수열 합구하는 공식 알잖아. 얘 공비가 몇인데? 9죠? 맞아요? 9죠? 맞나요? 그럼 공비가 9인 등비수열을 첫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 더한 거야. 됐음? 그럼 등비수열 합구하는 공식입니다. R-1분의 첫 번째 항 처음에 써져 있는 거 2가 써져 있죠? 공비 한개수 3개. 됐을까요? 정리하면 8분의 2에 9입니다. 3의 제곱이죠? 3의 6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같은 값 맞네요. 끝. 됐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준 수열 말고 네가 문제를 풀기 위해 썼던 수들이 나열됐을 때 얘네가 등차네? 얘네가 등비네? 그럼 네가 아는 등차 등비 수열에 대한 이야기 하면 돼. 됐죠? 문제에서 준 것만 수열이 아니라고 네가 만들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뒤로 넘어가서 173페이지에 있는 두 번째 문제 159번입니다. 갑니다. 159번 문제 보시면 자, 등비수열입니다. 첫째 항이 누구? 2분의 1. 공비가 4분의 1인 등비수열입니다. 등비수열의 일반항 말해볼까요? AN은요. 첫째 항 곱하기 공비 n-1제곱이죠. 자, 이렇게 쓰고 끝내지 않습니다. 왜? 4분의 1은 2분의 1의 제곱이거든. 그래서 다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제곱의 n 빼기 1제곱이네. 2n-2. 됐죠? 밑이 2분의 1 똑같네. 지수법칙 2분의 1에 2n제곱 마이너스 1. 됐죠? 그래서 굳이 저렇게 안 쓰고 모아서 쓰셔도 상관없어요. 계산되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아이고, 더하네요. 더하네요. 더해요. 더해주세요. 어떤 애를 더하고 있는지 보세요. 밑이 8인 로그끼리 더하고 있습니다. 밑이 같은 로그를 더하라는 말은 무슨 뜻? 진수끼리 곱해라. 됐죠? 이건 일단은 얘기네요. 또. 자,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값, 이 더한 값을 K라고 했으니까 K가 누구니? 라고 하면 로그 8에 A1 곱하기 A2 곱하기 A3 곱하기 어디까지? A10까지. 됐죠? 이 값이 K가 될 겁니다. 밑이 같은 로그끼리 더하면 진수끼리 곱하니까요. 그러면 A1, A2, A3 누군지 아니까 또 써볼게요. 로그 8에 A1 1는 값이죠. 2분의 1에 1제곱. A2 2분의 1에 2는 값이죠. 3. 2분의 1에 5제곱 해서 쭉 쓴 다음 곱합니다. 마지막 10번째 항 10는 값이죠. 2분의 1에 19제곱까지. 됐죠? 이거 계산하면 K라고. 근데 또 여기서 다시 나오죠. 밑이 같은데 곱하고 있으니까 지수끼리 뭐한다? 더한다. 그래서 또 쓰면 로그 8에 2분의 1에 지수 자리에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해서 어디까지? 19까지 더한 값이 오겠다라는 거네. 따라올까요? 그럼 여기서 네가 봐야 되는 건 이 연산이 필요하네요. 1, 3, 5, 7, 9 해서 19까지 더한 값. 그러면 여기만 집중해 보겠습니다. 1, 3, 5, 7 해서 19까지 더했대. 무슨 수열? 등차 수열. 공차가 몇인? 2인.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자, 첫 번째 항 1, 두 번째 항 3, 세 번째 항 5죠? 그럼 19는 몇 번째 항? 10번째 항. 왜? 등차는 보자마자 바로 튀어나와야 돼. 공차가 2네. 일반항 써야지. 이거 AN 써도 되나요? AN 써있나요? 써있죠? 그럼 BN이라는 수열로 표현해야지. BN은 없죠? 안 썼죠? 등차 수열 BN으로 표현해야지. 공차가 몇이야? 2야. 2N. 1 내면 첫 번째 항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됐잖아? 그럼 얘가 19가 나온다고? N자리에 누구 넣으면 돼? 10. 몇 번째 항? 10번째 항. 몇 번째 항? 첫 번째 항. 등차 수열 합구하는 공식. 2분의 항개수. 몇 개? 몇 개? 10개.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20. 그럼 몇인데요? 100이네요. 됐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등차 수열인 게 보인다고. 그럼 뭐해? 네가 아는 거 하면 돼.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K는 로그 8에 2분의 1에 100제곱이구나. 됐죠? 여기서 또 정리합니다. 8은요. 2의 몇 제곱? 세제곱. 로그 2의 세제곱에 2분의 1은 2의 몇 제곱? 마이너스 1제곱이죠? 됐음? 로그 성질 갑니다. 어떻게 해요? 얘는 분모로, 얘는 분자로. 그럼 남은 건 로그 2의 2니까 1이겠네요. 그럼 뭐가 돼요? 마이너스 3분의 100입니다. 이게 누구다? K다. 끝.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수열에 대한 얘기한 건 이 등비수열 AN 일반항 써서 대입해야지 하고 등차수열 합구하는 공식. 그럼 이 나머지가 다 뭔데? 로그잖아. 일단은 내용들이야. 그래서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너는 구하려는 게 다음과 같습니다. 로그 90의 K제곱이죠. 마이너스 3분의 100의 제곱값을 90에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럼 로그 90에 곱합니다. 9분의
만. 약분되죠? 그러면 로그 1, 2, 3, 4, 5. 10만. 됐어요? 그럼 로그 10만. 얘는 10의 몇 제곱? 5제곱. 그럼 로그 10의 5제곱입니다. 몇인데요? 네, 5요. 끝. 이런 식이야. 그래서 사실상 수열에 대한 얘기를 잘 알고 있으면 이제 나머지 앞에 했던 부분들도 필요할 거야. 네, 이렇게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수열 잘 해놓는 거 맞아요. 이거 했다고 다 풀어? 그렇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계속 많이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어렵진 않아. 했던 내용들이야. 근데 안 보면 계속 까먹어. 나올 때마다 잘 보시고 따라오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뒤를 갑니다. 뒤에 질문 없네요? 들어보세요. 자, 우리 지금부터 수열의 합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다시요. 우리 지금부터 수열의 합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근데 이게 중간에 증명하는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 게 몇 개 있거든. 근데 일단 생략할 수 있는 건 과감하게 생략할 거야. 왜냐면 겨울에 증명을 다 해줬는데 어차피 해도 너네 기억 잘 못하고 까먹으니까 공식만 잘 외우자. 그리고 증명 과정 궁금하신 분들 있겠죠? 지난 겨울에 했던 영상 드릴 테니까 보시면 될 거예요. 물어보시면 돼요. 이거 왜 저렇게 나와? 물어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자, 수열의 합에 대한 얘기 할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지금까지 수열의 합 얘기는 했었잖아, 사실. 근데 우리가 어떤 합을 얘기했냐면 SN만 얘기했어요. SN. 무슨 뜻이었죠? 몇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더한 값. 이것만 얘기했어. 사실 이것만 얘기해도 뭐 딱히 어렵진 않았어요. 왜? 얘를 가지고서 우리가 Sn-를 여기서 빼주면 n번째 항도 말할 수 있었고, 물론 2 이상부터지만. 그래서 첫 번째 항이 궁금했으면 우리는 꼭 첫 번째 S1을 이용해서 말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주어지면 말하는 게 어렵지 않았어. 근데 수두를 쭉 나열했는데 이런 경우들이 있어. 짝수 번째 항만 더하고 싶어. 아니면 15번째 항부터 50번째 항까지만 더하고 싶어. 할 수도 있다고. 근데 얘는 무조건 몇 번째부터? 첫 번째부터 순서대로 n번째까지 다 더한 것만 얘기하잖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열의 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싶은 상황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기호를 하나 만듭니다. 따라할게요. 시그마. 됐죠? 시그마. 대문자 S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이렇게 썼어요. 자, 아무튼 갑니다. 시그마라는 기호고요. 이 기호를 쓰기 위해서는 꼭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누구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더할 건지를 말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수열의 합표현이에요. 시그마 합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기호를 말할 때 항상 얘기해 줘야 돼. 누구를 어디서 어디까지 더할 건지 말해 주셔야 돼. 그럼 그걸 어떻게 쓰냐면 여기다 쓸 거야. 누구를 요 자리에 씁니다. 누구를 요 자리에 씁니다. 요 자리에 누구를 쓸 건지, 누구를 더할 건지, 어디서부터 여기다 쓸 거예요. 어디까지 여기다 씁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써야만 올바로 표현된 시그마, 다시 말하면 수열의 합표현이 되는 거야. 안 쓰면 안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밥 먹자. 이런 거야. 누구한테 말하는 건지, 언제 먹을 건지, 어디서 먹을 건지 말해줘야 될 거 아니야. 마찬가지 수열의 합입니다. 누구를 어디서 어디까지 더할 건지 꼭 써주셔야 돼. 자, 이때 가장 기본적인 표현 써드릴게요. K는 1부터 N까지 AK. 이게 가장 기본 표현이 돼. 자,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써져 있는 어떤 수열이 있어. 이 수열을 더할 거야. 어디서부터? K는 1 보여요? K가 몇일 때? 1일 때부터. 그럼 여기다 1 넣자는 거야. 어디까지? N 넣었을 때까지. 그럼 무슨 뜻이냐? 여기에 1 넣으면 A1이죠. 2 넣으면 A2죠. 3 넣으면 A3이네요. 쭉 써서 더할 겁니다. 누구 넣었을 때까지? N 넣었을 때까지. 됐음? 그럼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무슨 표현? SN 표현이랑 같은 뜻이라고.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얘기해 드립니다. 이거만 쓰고요. 못 읽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자, 읽어봐. 이렇게 읽으시면 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됐죠? 다시 시그마 K는 1 이거 써주는 건 좀 그렇죠? 부터 N까지 AK. 이렇게 읽으면 돼요. 됐죠?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볼게. 무슨 뜻일까? K 자리에 누구부터? 2부터 3까지 넣어서 더할 겁니다. 어디에? 여기에. 그럼 여기에 K 보이니? K 보여요? 그럼 K 자리에 누구 넣는 거야? 2를 넣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럼 뭐가 돼? A2가 되겠죠? 그 다음은 누구겠어? A3이 되겠죠? 3까지만? 그럼 여기까지만 해서 뭐해? 더한 값 말해달라고. 이 뜻인 거야? 그럼 요 자리를 내가 3이 아니라 5로 바꿀게. 그럼 K 자리에 누구부터? 2부터 넣어서 5까지 싹 다 쓴 다음 더할 겁니다. 2 넣으면 A2, 그 다음은 A3, 그 다음은 A4, 그 다음은 A5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당연히 여기에는 어떤 숫자들 와야 돼? 자연수 와야 돼. 됐어요? 자연수 와야 돼. 어떻게 될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문제는 뭐냐? 우리 지금까지 수열을 얘기할 때 n번째 항, n으로 썼는데 여기는 왜 k로 쓸까요? 라고 하면 다시 봐봐. 내가 이 자리 이렇게 바꿀게. t는 2부터 5까지 at. 됐음?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t 자리에 누구부터? 2부터 누구까지? 5까지 넣어서 더하라고. 여기에 t 보여? 맞아? 그럼 요 t에다 누구부터? 2부터 넣어서 2, 3, 4 누구 넣었을 때까지? 5 넣었을 때까지 써서 더하라는 뜻인 거야. 같은 뜻 다른 뜻? 같은 뜻. 됐음? 문자 못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야. 여기서 간혹가다 이런 실수하는데 자, 이거 좀 지우고 얘기해 볼게. 시그마 n은 1부터 n까지 an 이런 애들이 간혹 있거든. 이렇게 쓰시면 안 돼. 왜? 여기 n 보이죠? 맞아? n 자리에 누구부터? 1부터 넣으랬지? 어디까지? n까지 넣으래.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n 자리에 1부터 n까지 넣을 건데 여기 an이 있다고. 맞아? 됐어? 우리 첫 번째 1 넣었을 때부터 n 넣었을 때까지 볼 건데 그냥 여기가 an이야. 변수가 안 맞아. 말이 안 돼. 됐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를 n이 아니라 뭐로 바꾸냐? k로 바꿔서 주로 쓸 거야. 요렇게. 그러면 요 k 자리에 누구부터? 1부터 넣어서 쭉 쓰세요. 누구까지요? n까지요. 됐음? 이게 자연스러운 표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항을 쓸 때 이제 k로 바꿔서 쓰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나 더. k로 바꾸는 거 아니야. t로 바꿔도 돼. 아까처럼. 그래도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읽어? 시그마 t는 1부터 n까지 at.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됐음? 그래서 이게 시그마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 그리고 우린 세 가지를 꼭 써야 되고요. 이제 일반항을 an이라고도 쓰지만 ak라고 쓰는 경우도 생길 겁니다. 단순히 k로 바꾼 것밖에 없으니까 어려워하지 마세요. 자, 연습 하나만 더 해보고 갈 거예요. 시그마 이번엔 k에다가 1부터 10까지 넣어서 예를 써보겠습니다. 됐죠? 더하는 겁니다. 누구를요? A2K를요. K에 누구부터? 1부터 누구까지 넣어서? 10까지 넣어서 다 쓴 다음 더해주세요 라는 뜻이야. 그러면 천천히 넣어보면 돼요. K에 1 넣으면 뭐가 되죠? A, 2가 되죠. 됐죠? 그 다음 누구 넣어요? 2 넣죠? 그 다음 3 넣죠? 그 다음 4 넣죠? 마지막 누구까지? 10 넣었을 때까지를 다 써서 더하는 거지? 그럼 다 써서 더하면 돼요. A4, A6 해서 어디까지? A20까지 더해줘. 됐음? 사실 이런 표현은 SN으로 표현하기 힘들다고. 맞아?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값으로는 표현하기 좀 한계가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표현하기 위해서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할 겁니다. 왜요? 자, 갑니다. 그래서 시그마에 대한 이야기. 자, 두 번째입니다. 성질 얘기해 볼 거예요. 시그마가 갖고 있는 성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첫 번째 얘기 좀 볼게. 시그마 K는 1부터 3까지 AK 플러스 BK. 됐죠? 자, 참고로 여기다 가로를 좀 칠 거예요. 왜? 가로 안 치면 얘만 더하는 줄 오해하니까. 그래서 가로 쳐서 여기 있는 애를 K 자리에 누구부터? 1부터 3까지 넣어서 더한 값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뭐 하면 돼? 1 넣으면 돼. K에 1 넣어. 그럼 뭐가 돼? A1 더하기 B1 이렇게 되는 거지? 맞잖아. 그럼 2 넣으면 뭐가 돼? A2 더하기 B2가 되는 거죠? 그럼 3 넣으면 뭐가 돼? A3 더하기 B3 되는 거지? 이거 뭐 하라고? 다 더하라고. 됐어요? 이 뜻인 거야. 근데 이때 다 더해줘 라고 했을 때 앞에 있는 얘네만 볼게. 이거 뭐야? A1, A2, A3 더한 거지. 뒤에 있는 얘네를 볼게. B1, B2, B3 더한 거죠. 그럼 내가 이거를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시그마 K는 1부터 3까지 AK 이거 3개 더한 거랑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3까지 BK 요거 3개 더한 거를 더해줘. 상관없죠? 맞아? 그래서 시그마 표현이 나왔을 때 이렇게 더하기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면 더하기로 연결된 상황이 보이면 우리는 얘를 따로 지금처럼 분리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시그마 성질이에요. 하나 더 따로 분리되어 있다면 1부터 3까지 시작과 끝이 같은 상황이라면 우린 얘를 모아서 한 번에 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성질. 두 번째, 만약 여기가 마이너스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하면 또다시 넣어볼게요. 1 넣으면 A1 빼기 B1 2 넣으면 A2 빼기 B2 3 넣으면 A3 빼기 B3을 다 더하는 거죠. 맞아? 그러면 왼쪽 볼게. A1, A2, A3 더하고 마이너스 B1, 마이너스 B2, 마이너스 B3을 더하잖아. 그럼 마이너스 앞으로 쏙 빼서 B1, 2, 3 더한 값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더하기 빼기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얘네들을 그냥 전개해서 각각 계산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음. 이게 첫 번째 성질. 자, 두 번째 성질 갑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3까지 C 곱하기 AK 이렇게 쓸게요. 자, 보세요. C 곱하기 AK입니다. 그럼 다시 얘를 K 자리에 1부터 3까지 넣어서 싹 다 쓴 다음 더하라는 뜻이야. 그럼 있는 그대로 해석해주면 돼. 그럼 1 넣으면 C 곱하기 A1이죠. 2 넣으면 C 곱하기 A2죠. K에 3 넣으면 C 곱하기 A3이겠네. 이것들을 다 더하라고 한 거죠. 맞아? 그럼 다 더하려고 봤더니 C를 다 곱했네요. 그럼 우리가 이때 이런 말 할 수 있잖아. C를 공통인수 앞으로 묶어. 남은 거 누구?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음? 맞아요? 그럼 이때 우리가 다시 이 친구를 시그마로 표현해 봅니다. C에다가 곱하면 되죠? 이 세 개 더한 값 시그마 K는 1부터 3까지 AK 됐음?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거야? 이런 C 같은 숫자를 곱했네? 그럼 뭐해? C 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일까요? 자, 시그마 성질 두 번째 걸 얘기해 드렸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시그마 얘기합니다. 잘 들어주셔야 돼요. 시그마 K는 1부터 3까지 이거 숫자로 써볼게 이번에 5 됐죠? 우리 뭐 하라고? K의 1부터 3까지 여기다 넣어서 나온 값들을 다 더하라고. 됐습니까? K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자, fx란 함수가 있습니다. 얘가 5예요. x에 1 넣으면 몇입니까? 2 넣으면요. 3 넣으면요. 맞아? 그럼 여기 x가 없는데? 그럼 그냥 얘 뭐 상수함수였던 거지? 마찬가지야. k에 1 넣으세요. 여기 뭔데? 그냥 5예요. k가 없으니까 그냥 5지 뭘. 2 넣으면요. 그냥 5예요. 3 넣으면 그냥 5라고. 됐음? 그럼 얘는 무슨 뜻? 5 더하기 5 더하기 5. 5를 3번 써서 더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음.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176페이지 시그마 기본 성질에서 하나, 둘, 셋, 4개가 보입니다. 이 4개를 K는 1부터 N까지로 좀 확장해서 말했지만 나는 1부터 3까지로 줄여서 말했어요. 보셔도 어차피 성질은 똑같다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잘 이해해 주시고 납득해 주시고 여기서 시그마 성질 정리합니다. 위에다 요거 쓰셔야 돼. 자, 교재에도 마찬가지 써주면 좋겠습니다. 시그마의 기본 성질 옆에다 이렇게 써주세요. 합, 차, 실수배 써주세요. 합, 차, 실수배. 시그마로 표현된 어떤 식을 연산할 때 여러분들은 더하기, 빼기, 그리고 실수배가 써져 있으면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돼요. 무슨 말이야? 더하기로 써져 있어? 그냥 한 번에 계산하시든 각각 하시든 상관없다고. 빼기로 써져 있어? 한 번에 그냥 이대로 하시든 전개해서 각각 하시든 상관이 없다고. 하나 더. 실수배, 실수를 곱하고 있어? 그러면 얘를 안에다 놓고 계산하시든 밖으로 빼서 계산하시든 상관이 없다고. 해서 다시 합차 실수배. 얘네들은 그냥 계산하시든 따로 빼서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네 편한 대로 하세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의해 주세요. 주의해 주세요. 시그마 K는 1부터 3까지 AK 곱하기 BK가 있습니다. 곱하기로 써져 있어요. 맞아?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건 얘는요. 시그마 K는 1부터 3까지 AK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3까지 BK 라고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왜 안 됩니까? 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너무 명확해요. 그냥 써보면 됩니다. 증명 과정 어렵지 않아요. 자, 써봅니다. 1 넣으면요 A1, B1 2 넣으면 A2, B2 마지막 3 넣었을 때까지죠. A3, B3을 더한 값을 의미하는 거야. 됐음? 여기는요 1부터 3까지 여기다 써서 더하죠. A1, A2, A3 1부터 3까지 K자리에 써서 더하죠. B1, B2, B3 이 둘을 곱한 값인 거야. 됐어요? 당연히 같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지 않아요. 그래서 시그마 성질을 얘기할 때 더하거나 빼는 경우 그리고 실수배를 곱하는 경우는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상관이 없어. 근데 곱하기로 써져 있다? 안 돼. 무조건 이거 정리해야 돼. 이렇게 따로따로 봐야지 그런 거 못해. 두 번째, 곱하기가 안 되니까 당연히 나누기도 따로따로 못합니다. 이유는요. 나눗셈은 곱하기로 바꿔서 역수 취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곱하기를 따로따로 못 본다는 얘기는 나눗셈도 역시 마찬가지 따로따로 못 봐요. 그럼 뭐 하셔야 돼? 진짜 계산하셔야 돼.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줄 거야. 시그마 K는 1부터 3까지 K 플러스 1의 제곱 이거 계산해봐. 혹은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 요거 계산해봐. 이렇게 주는 경우들이 간혹 생겨. 됐음? 이때 여러분들이 1는 값, 2는 값, 3는 값 뭐 해야 돼? 진짜 다 써서 계산해야 돼. 됐어? 여기다 1 넣으면 뭐예요? 2 곱하기 3이요. 2 넣으면 뭐예요? 3 곱하기 4요. 3 넣으면 뭡니까? 4 곱하기 5가 되겠죠? 이거 진짜 다 써서 계산하는 거야. 됐습니까?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거 아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건 가능합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3까지 전개해서
k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3 이렇게 미안해요. 2 이렇게 전개해서 여기 k의 1는 값, 2는 값, 3는 값 더해야지 이건 가능합니다. 됐죠? 하지만 요식 보면서 요거 1 넣고 2 넣고 3 넣고 더한 값 여기 1, 2, 3 더한 값 둘이 곱해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조심해 주시고 요 성질에 대한 이야기만 잘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측에 있는 문제들 몇 개 연습을 좀 해볼 거예요. 찍어드립니다. 잘 받아서 적어주시고 찍어주시고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이 안 돼요. 잠이 안 돼요. 자, 지금 잠이 안 됩니다. 깜짝 놀랐죠? 잠이 안 돼요. 자, 갑니다. 찍어드릴게요. 우측입니다. 170번, 175번, 180번, 182번. 뒤로 가요. 185번, 186번, 189번, 191번, 192번. 여기까지입니다. 5분 정도 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해결해 주세요. 교재 176페이지에 보시면 시그마 기호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무슨 뜻? 합표현입니다. 그래서 더한다. 누구를 어디서 어디까지 더한다. 제대로 알고 가셔야 돼요.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밑에 보시면 기본 성질. 더하기 빼기 따로 쓰시든 같이 쓰시든 상관없다. 실수배 빼서 쓰시든 안에다 쓰시든 상관없습니다. 선생님 여기 K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누굴 넣어도 계속 같은 값이죠. 그거 써서 더했다 하시면 됩니다. 우측 보시면요. 곱하기 안 된다는 거 써 있어요. 보셔야 돼요. 왜요? 유튜브에 얼굴 나가도 돼요? 안 돼요. 네. 편집은 할 수가 없어서 미안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우측에 있는 문제 풀어달라고 했었죠. 자, 빨리 좀 시작해 주실까요? 거 170번 같은 거 시그마 기호 이용해서 표현해 주세요. A1, A2, A3, A15 더했네.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AK 끝. 됐죠?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시그마 N은 1부터 15까지 AN. 이건 상관없죠? 맞아? 우린 뭔데? 누구를 AN을 쫙 써서 더할 거야. 어디서부터? N자리에 1부터 15까지 넣어서. 됐습니까? 같은 표현. 됐죠? 그래서 시그마 기호로 쓰는 표현과 그냥 더하기로 쓰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쓰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밑에 보시면 73번 같은 경우 볼 때 당황하지 마세요. 자, 더하기로 보이죠? 더하기 보이죠? 더하기 보입니다. 더하기 보여요? 그럼 이렇게 더하기로 쭉 써있는 숫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수열로 해석을 하면 돼. 얘 몇 번째 항? 첫 번째 항. 얘는 두 번째 항. 얘는 세 번째 항. 맞아? 그럼 네 번째 항 뭐야? 그 다음에 누가 와? 안 돼요? 아, 이 다음에 뭐인지 안 돼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요? 그럼 다시 첫 번째 항 1 곱하기 2, 두 번째 항 2 곱하기 3, 세 번째 항 3 곱하기 4, 그럼 열 번째 항, 열 번째 항, 100번째 항, n번째 항. 그래서 얘는 뭐야? n번째 항이네? 맞아? 그럼 시그마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네요. 어떤 n인데요? K 플러스 1을 K 자리에 1 넣었을 때 그럼 첫 번째 항. 맞아? 2 넣으면 두 번째 항, 3 넣으면 세 번째 항. 그럼 어디까지? n 넣었을 때까지. K 자리에 n 대입했을 때까지 본다고. 이걸 다 더합시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변수를 K로 바꿔서 써요. 그래야 n까지 말할 때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서 쓴다? 뭐 이 정도만 좀 익혀주시면 되겠죠? 나머지 문제 넘어갈 거고요. 그 180번 같은 경우 보시면 K는 1부터 5까지 2K죠. 그럼 여기 K 자리에 1부터 5까지 써서 싹 다 더하라고. 1 넣으면 2, 4, 6,
8, 5 넣으면 10까지 끝. 그냥 이거예요. 사실 얘가 제일 중요한 표현일 수 있어요. 시그마로 표현됐을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무슨 짓을 하냐면 더하기네. 아씨 모르겠다. 이런다고. 더하기네 라고 했으면 누구를 어디서 어디까지 더한 건지를 관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넘어갈 거고요. 뒤쪽으로 가시면 이제 성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91번. 191번 요거요. K에 1부터 7까지 넣어서 더할 겁니다. 요 자리에요. 그럼 사실상 여러분들은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죠. 1 넣으면 A1 더하기 1의 제곱, 2 넣으면 A2 더하기 1의 제곱, 3 넣으면 A3 더하기 1의 제곱. 이것들을 전부 다 더하는 거잖아. 누구까지? 7 넣었을 때까지. 됐죠? 뭐 이런 표현인 거잖아, 사실상. 근데 또 얘를 전개해 볼 수 있죠. A1 제곱 더하기 2A1 더하기 1. 전개할 수 있다고. A2 제곱 더하기 2A2 더하기 1. 이렇게. 됐음?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은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어.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는 같아. 이거 전개할 수 있죠. AK 제곱 더하기 2AK 더하기 1. 됐어요? 그럼 여기다 1는 값 맞네. 2는 값 맞네. 3는 값 맞겠지. 7는 값도 같은 값 나오지 않겠어? 됐음? 이렇게 뜯어볼 수 있습니다. 뜯어보시면요. 그 다음 단계죠. 더하기로 써있네요. 뭐 한다? 성질 이용해서 따로따로 계산해도 된다. 그래서 성질 이용해서 따로따로 계산해 주시면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AK 제곱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2AK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1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값은요. 문제에서 줬죠? 6이에요. 얘는 몇이게요? 실수배 2를 곱합니다. 그쵸? 원래는 더한 값 3인데 다 2를 곱했네? 그래서 6이 되는 거야. 마지막 얘는 몇이죠? 7입니다. 1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은 6 더하기 6 더하기 7에서 답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정리하시면 되는 상황. 어렵지 않아요. 실제로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나머지 문제들 여기까지였었고요. 그 다음 밑에 문제 다시 해결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자, 다섯 개만 더 말합니다. 그럼 오늘 수업 끝나요. 자, 사실 이거 얘기할 때 증명 과정이 필요한데 이거 건너뛸 거야. 증명 과정 건너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증명 과정 필요한 친구들은 얘기해 주세요. 영상 보내드릴게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연수 거듭 제곱의 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그냥 천천히 따라오면 돼요. 자, 첫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라고 써보겠습니다. 됐죠? 무슨 뜻이에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라고 하면은 얘를 풀어서 말하면 되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어디까지? N까지. 1부터 N까지 자연수 다 더한 값입니다. 괜찮죠? 그럼 다시 써볼게요. 얘는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어디까지? N까지 싹 다 더한 값을 의미함. 됐죠?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무슨 수열이에요? 공차가 몇인? 등차 수열이죠? 그럼 등차 수열 합구하는 공식 말하면 되겠죠? 항 몇 개 써져 있어요? 그럼 등차 수열 합구하는 공식 2분의 항개수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됐죠? 이거 증명 필요 없죠? 바로 가요. 얘는 2분의 n 플러스 1로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얘를 자주 볼 거거든? 그래서 그래.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시그마 K는 1부터 50까지 K. 이런 거 나올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단순히 N 자리에 누가 온 거? 50이 온 거잖아. 맞아? 우리 뭐 하면 돼? 여기다 그냥 50 넣고 얘기하면 돼. 2분의 몇이에요? 50, 51. 됐죠? 깔끔하죠? 계산하면 답입니다. 근데 이런 거 물어볼 때도 있다?
시그마 K는 10부터 30 K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다. 그럼 또 예를 보면서 어차피 K네 30이네 여기다 30 넣으면 답이겠네요. 맞아 틀려? 틀려요. 왜? 우리가 본 건 1부터 봐. 얘는 누구부터야? 10부터지. 그럼 내가 이거를 한번 써보면 10 더하기 11 더하기 12 더하기 해서 어디까지? 30까지 더한 값을 보는 거잖아. 맞아? 그럼 요 공식에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지금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되게 간단해. 얘를 이렇게 관찰하면 돼.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 K를 일단 다 더해. 근데 우리는 10부터 더한 게 필요하지. 그럼 앞에 있는 누구? 1부터 9까지 더한 건 빼면 되잖아. 됐음? 됐어요? 그럼 공식으로 말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2분의 30, 31에서 빼죠. 1부터 9까지입니다. 2분의 9 곱하기 10. 됐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근데 나 이것도 귀찮은데요? 하는 분들이 있죠? 왜? 어차피 이거 등차 수열이잖아. 그럼 등차 수열 합구하는 공식 말하면 안 돼? 되지. 첫 번째 항, 마지막 항. 그럼 여기서 항이 몇 개인데? 항이 몇 개인데? 21개죠? 맞아요? 저런 실수한단 말이야. 그럼 뭐해? 그냥 공식 넣고 밀어넣으면 돼. 됐죠? 아니, 봐봐. 1부터 30인데 1부터 9까지 9개 뺐잖아. 21개겠지.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식.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다시 말하면 자연수 1부터 N까지 합을 공식으로 얘기해 봅니다. 됐을까요? 자, 두 번째. 이번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입니다. 됐죠? 자, 누구를 더하는 건지 써볼게. 1 넣으면 1제곱, 2 넣으면 2제곱, 3 넣으면 3제곱 해서 쭉 더하는 거죠. 마지막 n 넣으면 n제곱까지. 됐죠? 괜찮아요? 자, 무슨 수열이? 무슨 수열이에요? 무슨 수열이니? 아니죠? 아니죠? 그냥 수열이에요. 1, 4, 9잖아. 일정한 수를 더해? 일정한 수를 곱해? 아니야. 그럼 등차도 등비도 아닌 그냥 수열이야. 어떤 수열? 자연수 제곱의 합으로 표현된 수열. 됐음? 됐음? 자연수 제곱으로 표현된 수열. 그것들을 더한 값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얘는 자 유도과정은 딱히 얘기하지 않아요. 외우세요. 따라할게요. 6분의 6분의 n 플러스 1 5 위에 거랑 똑같지. 대신 분모가 6으로 바뀌었죠. 끝난 거 아니에요? n하고 n 플러스 1 두 개 썼죠? 둘이 더하면 몇이야? n하고 n 플러스 1 더하면 몇이에요? n하고 n 플러스 1 더하면 몇이에요? 네, 그것도 써주세요. 2n 플러스 1 됐죠? 이게 뒤에 오는 얘가 한 번씩 헷갈릴 때가 있거든? 그러면 이 둘이 더한 거다 생각하시면 돼. 끝. 자,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 이렇게 나오면 바로 공식 넣는 거야. 몇 분의? 6분의 N자리에 12 와 있죠? N 플러스 1 됐죠? 둘이 더한 값 누구? 21까지 괜찮겠어요? 됐어요? 여기다 또 2n 플러스니까 여기 2배하고 1 더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요 둘이 더한 값이 여기 온 거야. 받아들여요? 이렇게 쓰시면 돼. 다시 시그마 K는 3부터 7까지 K제곱 이러면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 우리가 아는 건 누구부터? 1부터 더한 걸 알아. 근데 얘는 3부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K는 1부터 7까지 K제곱 다 더한 값에서 빼면 됩니다. 맞아?
우리는 3 넣었을 때부터 더할 거야. 그럼 3 앞에 누구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까지는 빼야 되겠죠? 그거를 1 더하기 4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맞아요? 1제곱, 2제곱 더한 값 몇인데? 4, 5. 됐음?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됐죠? 편하게 쓰시면 돼요. 대신 무슨 뜻인지 알고 써야 된다.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딱 익혀 놓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도 할 수 있냐면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야.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 마이너스 2K 이거 계산해줘. 1 넣으면 나오는 항, 2 넣으면 나오는 항, 3 넣으면 나오는 항 쭉 있잖아. 이거를 다 일일이 노가다로 더하냐? 아니. 뭐 한다고? 성질이랑 결합시켜서 이렇게 한다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 마이너스 2 실수배죠? 앞으로 빼주시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그래서 공식 넣어요.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둘이 더하네 21 빼기 2에서 곱하죠 2분의 n 플러스 1 이거 계산하면 답이야. 됐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할 거예요. 자, 지우고서요. 5개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거 얘기할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번엔 K 세제곱 써볼게요. 좋았어요. 됐죠? 그럼 얘는 누굽니까? 또 써봐요. 1세제곱, 2세제곱, 3세제곱 해서 더하는 거지. 누구까지? N세제곱까지. 됐음? 무슨 수열? 그냥 수열이에요. 등차도 등비도 아닙니다. 그럼 이거 더한 값 뭐 나옵니까? 라고 하면 자 2분의 n 플러스 1 얘랑 똑같죠? 이거의 제곱입니다. 끝. 됐죠? 그래서 결론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 세 개 외우셔야 돼. 가장 기본이 되는 식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외우셔야 됩니다. 증명과정은 곱셈 공식 가지고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대신에 좀 귀찮을 거야. 그래서 증명과정 필요하신 분들은 얘기해 주세요.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한 10분도 안 걸려요. 쓱 보시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증명과정을 봐도 외워야 되는 건 똑같거든. 외워주세요. 외워주시고 나오면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계속 가서요. 네 번째 얘기할 겁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플러스 K입니다. 됐죠? 됐죠? 여기까지? 자, 이것도 외울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들 교재에는요. 이 세 개는 써 있어요. 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따가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주 나오고 이쁘거든. 그래 봐봐. 얘는 뭡니까? 라고 하면 사실상 우린 얘 말할 수 있어. 더하기로 써져 있으니까 요렇게 따로따로 봐도 상관이 없잖아. 맞아? 그럼 얘가 누구냐면 요거야. 얘가 누구냐면 요거라고. 그럼 이 둘이 뭐 한값? 더한 값 말하면 되는 거야. 그럼 분모가 6이고 여긴 2니까 3을 곱해. 통분해. 그래서 더해서 정리하면 돼. 그 정리된 결과를 외울 겁니다. 3분의 n 플러스 1 플러스 2 됐죠? 왜 외웁니까? 라고 하면 이쁘게 생겼어. 봐봐. 3으로 나눴어요. 3개를 곱했는데 3으로 나눴어. 어떤 애 곱했어? n 더하기 1, n 더하기 2. 연속하는 정수 3개로 썼어. 이쁘게 생겼잖아. 그래서 얘도 1학년 외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됐죠? 증명과정은요. 요 둘이 더한 값 통분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어렵지 않아요. 자, 마지막 이야기 해보고서요. 너네 외워야 될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외우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A분의 1에서 B분의 1을 빼면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할 수 있어요? 예준이 계산 한번 해볼래요? 어떻게 되죠? 오우, 훌륭하죠. A, B분의. 완벽하죠. 그렇죠?
완벽하죠. 이번에 서울대 간 친구도 이렇게 문제 풀었죠. 네, 똑같아요. 오, 됐죠, 여기까지. 삭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계속 가요. 알고 있습니다. 이거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거. 좌우가 같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같은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내가 봤지. 방금 피한 거 봤지? 와, 이거 묻으면 안 지워지거든. 와, 진짜. 와, 너 순발력 장난 아니었는데. 와, 오. 자, 갑니다. 같은 거니까 내가 여기 양변에 b-a를 나누면 우변 b 빼기 a 나눌 거예요. 그럼 누구 남아요? ab분의 1이죠? 시은아, 물 먹고 와라. 됐죠? 그럼 좌변은요?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b 빼기 a를 나눈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ab분의 1을 지금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항이 하나 있었거든? 그거를 두 개 항으로 쪼개놓은 거야. 이걸 우리가 이항 분리라는 표현을 쓰고 그때 이렇게 생긴 모습을 부분분수로 변형한다 라고 불러. 들어본 적 있죠? 고1 때. 그래서 부분분수로의 변형입니다. 부분분수로 변형. 언제 이렇게 부분분수로 바꿀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지금처럼 분모가 곱의 형태로 써져 있을 때. 언제? 분모가 곱의 형태로 써져 있을 때 그때 지금처럼 뜯어서 쓸 수 있습니다. 인 거야. 그럼 도대체 이 짓을 왜 합니까? 라고 하면 고1 때도 마찬가지야. 이때 부분분수를 배우면서 그 짓을 왜 했지? 소거되는 값들이 보이게 만들 수 있거든. 소거된다는 말은 그냥 지우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몇 개 안 되는 수의 연산으로 우리가 빠르게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배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쓰는 것도 하나 보여드리면 오늘 할 이야기는 거의 다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어디로 가시냐? 178페이지입니다. 문제를 찍어 드릴 거예요. 또 쭉 풀고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194, 195, 196 체크해 주시고요. 194, 195, 196 세 문제 체크해 주시고요. 201, 202, 204, 206, 208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11, 213, 220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이 있나? 막 이러고 있어. 시그마로 표현되면 다시 강조합니다. 누구를 어디서 어디까지 더했는지를 명확하게 해석해 주시면 답이 나와. 해석을 했는데 공식이 있냐 없냐 이런 거야. 공식 밀어넣는 거 아니야. 해석을 해서 써봤더니 아, 성질 이용해서 이렇게 묶으면 되겠구나. 아, 내가 아는 자연수 거듭제곱 표현됐으니까 공식 넣으면 되겠구나 하는 거야. 그럼 얘 같은 경우도 보면 이거 더하는 거야. K자리에 누구부터? 1부터 20까지 넣어서 그럼 K에 1 는값을 쓰면 돼. 1 빼기 2분의 1. 그 다음 2 넣으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3 넣으면 3분의 1 빼기 4분의 1 해서 쭉 쓴다고. 누구 넣었을 때까지? 20 넣었을 때까지. 그리고 이것들 전부 다 뭐 한다? 더한다야. 됐음? 그럼 다 더한다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더할 때 마이너스 플러스 없어지는 게 보여요. 여기도 없어져. 여기도 없어지고 계속 없어져. 그럼 누구만 남아? 1에서 21분의 1 뺀 것만 남아. 이거 계산 가능하잖아. 이렇게 된다고. 됐음? 그래서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그냥 넣어서 봐야 돼. 넣어서 보는데 공식을 알고 있어? 활용하시면 돼. 성질 알고 있어? 적절히 변형하시면 돼. 인 거야. 그럼 우측으로 가면 220번이거든. 자, 구조 먼저 보면서 얘기해요. 분모가 곱의 형태로 써져 있지. 맞아? 그럼 뭐야? 부분분수로 쪼갠다고. 그럼 부분분수로 쪼개면 자, K 플러스 1분의 1 얘는 앞에 거를 A, 뒤에 걸 B로 봐서요. B 빼기 A 하죠? 1입니다. 그럼 얘는요.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바뀌어. 됐죠?
어떻게 돼요? 모르겠으면 통분해봐. 왼쪽 거랑 같은 거 맞잖아. 그러면 문제에서 준 식이 뭐였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4까지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인 거야. 방금 풀었던 문제 있죠? 213번. 같은 식이잖아. 맞아? 뭐 하는 거야? 그냥 숫자 넣어서 소거하는 거야. 이게 곱의 형태 그대로 있으면 소거가 안 돼요. 실제로 그냥 쓰면 1는다 1 곱하기 2분의 1, 2는다 2 곱하기 3분의 1, 3 넣으면 3 곱하기 4분의 1이죠. 4 넣으면 4 곱하기 5분의 1이거든. 이거 계산하려면 너네 통분해야 돼. 분모가 다 다르니까. 그러면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못하는 건 아니야. 근데 시간이 많이 걸려. 이런 걸 굳이 낼 이유가 없으니까 수학적으로. 그래서 분수 형태로 나왔을 때, 특히 분수 형태로 나왔을 때 그때는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게 분모가 곱의 형태로 써져 있는지 보셔야 돼. 곱의 형태로 써져 있으면 무조건 부분수로 쪼갤 수 있습니다. 쪼개놓고서 문제 푸는 거야. 됐죠? 패턴 자체가 어렵지 않아? 만약 분수로 나왔는데 부분수로 못 쪼갠대. 그러면 낸 이유가 없어. 그럼 다른 걸 물어볼 거야. 근데 그런 문제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분수 형태로 나왔을 때 부분수로 쪼갠다는 표현, 그게 여기 우측 라인에 있는 문제들이죠. 218, 219, 220, 221입니다. 그래서 그냥 대입해서 더하는 거 아니에요. 부분분수로 쪼개고 대입해서 더하는 거다. 그래야 소거돼서 이쁘게 답을 구할 수 있음. 그래서 요거 연습까지만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 수업 180페이지까지 문제 풀어옵니다. 꼭 질문하셔야 되고요. 채점해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오늘 나눠드렸던 내신 대비 교재 풀어오셔야 돼요. 답지는 나한테 있습니다. 요거요? 보여요?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